실제로 내가 댐핑인자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얘들아. 이거 거의 빨간 줄감이야. 왜? 지금 봐봐.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래. 그 비율값 아니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값 아니고 비율을 반영한대. 어떻게 반영하나 봤더니 비율이 20이면 댐핑인자는 0.8이래. 아니 그러면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어떻게 웹페이지로 이동한 비율을 나타낸 값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썼어? 니네 틀리라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2번을 이 2번을 못 골라낸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다. 반대로 생각한 거지. 그치? 자기네 상식에는 그게 안 맞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1등급이 더 틀렸어. 왜? 한눈에 이 글이 안 들어오는 친구들은 여러 번 읽으니까 얘를 피해갔는데 여러 번 안 읽고 너무 당연하니까 설마 이렇게 썼겠어? 하고서 얘를 다 못 골라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얘들아 반영한 값. 좀 예민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 비율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반영했는데 그 반영을 보니까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 이런 댐핑인자를 곱하는 거는 또 곱하는 방법은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구나.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요도를 갱신하는구나까지. 중요도 얘기했으니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됩니까? 적합도 얘기해야 되죠. 글도 매우 짧지 얘들아. 적합도는 뭐에 대한 거야? 이 웹페이지가 네 검색어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본대. 적합도의 조건을 봤더니 조건이 3개야. 단어의 빈도, 웹페이지 수, 그리고 글자 수. 근데 나는 여기 의외였던 조건이 하나 있어. 의외였던 조건이 뭐야? 세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아. 당연히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오면 적합한 거고. 두 번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어야지만 우리가 딴 데를 덜 가죠. 그래서 적합한 거고. 그런데 세 번째는 있잖아.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평균보다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대. 신기하지? 다른 정보들이 덜 나와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혀 있을수록 적합도가 높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의 같은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 새로운 정보였고 나에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적합도를 결정하고 검색 엔진은 뭘 가지고? 중요도,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합산해서 순서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그러면 2번 보십시오. 2번이 답이죠. 1번은 미리 우리 동그라미 쳤었기 때문에 미리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아니고 2번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동하는 비율이 댐핑인자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3번은 적합도 아니고 링크 분석 기법은 누구 거야? 중요도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죠. 4번 봐봐. 받는 값이랑 나눠주는 값을 앞에 받는 값과 합하는 거고 5번은요. 내가 왜 별표 쳐놨어? 어려워서 별표 쳐놨어? 구조상 안 되기 때문에 별표 쳐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골라도 5번은 안 되지. 근데 2번 못 고른 친구들이 꼭 5번 고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워 얘들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자 2번 당연히 기업과 니은을 고려해서 라고 했어. 그러면 적합도와 중요도의 각각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되죠. 이거 내려 끌고 싶다. 안 내려가는데. 어쨌든 다시 다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면 적합도가 높아지죠.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키면 니네가 그 페이지에 머물겠어? 우리 웹 서핑할 때는 거의 본능이죠. 그쵸? 내가 뭘 클릭하는지도 모르죠. 의식의 흐름대로 막 클릭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많이 포함하면 나 그 페이지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을 높인다. 딴 얘기인데 니네는 알고리즘으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내가 그걸 검색해서 봐요? 그것도 하기 귀찮아요? 뭘 고르기도 싫어요? 그냥 이걸 보여준다 보다 오늘은 이거 그래? 그럼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아 진짜? 우리 엄마보다 나를 잘하는 유튜브네요. 맞지? 괜찮아? 그래. 신기해. 나는 니네가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친숙하게 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알고리즘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 그지? 내 친구 중에 스타 유튜버가 있는데 얼굴은 안 나와. 근데 걔가 매일매일 컨텐츠를 하나씩 올리는데 지금은 한 달에 억대로 벌거든? 근데 억대로 벌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상승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100개 넘게 올렸을 때인가? 100개 넘게 올렸을 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알고리즘에 걔가 걸린 거야. 근데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는 순간 돈 수익이 첫 달에 2천만 원 벌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 이게 좀 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가 몇백 개도 넘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인터넷의 세계는 야 니는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유튜브나 해. 어때? 별로야? 폐가망신. 폐가망신? 왜? 저기 코인보다는 폐가망신 덜 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되잖아. 근데 인생에 돈이 다는 아니니까, 그치? 우리나라는 돈보다 학벌이죠, 그죠? 자, 봅시다. 네, 돈보다 학벌도 학벌인데 대학 가면은 니네가 못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죠. 꼭꼭 대학 갑시다. 2년, 3년이 걸려도 갑시다. 자, 그래서 3번 알파벳 순으로 땡. 뭐 알파벳 순으로 뭘 얘기해? 땡땡땡. 4번 글자 수를 많게가 아니라 적게. 이거 내가 의아했다고 했던 부분이죠. 간단하게 나타낼수록 좋고 간단하게 나타낼수록 좋기 때문에 5번 주제를 간략하게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당연히 니은이 높아지죠. 2번 오케이. 3번 문제는 내가 할 얘기가 많다.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네 자신을 알아라 얘들아.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나 이거 못 푸는 성격이면 이것 때문에 딴 문제까지 틀리더라도 그냥 포기해 얘들아. 나 때려주기도 선생님 만점 맞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얘는요. 성격에 따라서 내가 차분히 얘를 조근조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나 실수 같은 거 안 한다 하면 맞추는 거고 나 덜렁덜렁 돼서 다 이해했는데 이거를 빠뜨린다 그러면 그냥 못 풀어. 얘 푸는데 10분을 준다. 그러면 몇 번 다시 해보고 10분? 충분히 써서 맞출 수 있어. 근데 얘 푸는데 2분 이상 걸리면 안 되잖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분이야. 그러면 2분이 이거 이해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해는 뭐만 하면 돼? 댐핑인자 곱한다. 양옆으로 똑같이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는 이런 게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수능에는 더 복잡한 게 나오죠.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더 많이 나오지. 이렇게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덜 복잡한 게 나오느냐? 아니야. 더 복잡한 거 나와. 니네가 아직 안 본 BISD 계산하는 문제. 전설의 수능 문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나오는데 이런 단순한 거는 평가원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보다가 진짜 짜증난다. 그럼 이거 하나 빼고 풀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겠지. 하나 틀려서. 그치? 실제로 작년 9월에는 100점이 1등급이었죠. 99점만 돼도 2등급인 적이 한 번은 있긴 했었어. 근데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 이런 문제는요. 나도 못 풀고 옆 놈도 못 풀고 저 앞에 놈도 못 풀어. 알겠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멘탈을 붙잡고 80분을 잘 이용하느냐 그걸 연습하는 문제야.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잘 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이런 게 한두 개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따져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 A, D랑 E가 16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6에서 출발해서 0.5 곱하고 0.5 곱하고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A의 중요도는 11에 왜? D에서 8 갖고 2에서 8관계 쪼개져서 4가고 4에서 0.5 곱해서 2 그런데 나 덜렁대면요 여기로 갈 때는 여기는 0.5 곱하고 여기는 0.5 안 곱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치? 그래서 차분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성격을 극복해서 훈련하는 방법이고 그 두 가지 조건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거 못 푼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못한다고 나 국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의 맹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몇 번이더라? 답이 5번이더라. 계산해봐. 알겠지? 다른 거 열심히 설명한 반도 있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으면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나한테 들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번이었고요. 뒤에 세 번째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거 풀어봅시다. 네.
하지 말고 빨리 풀어. 얘들아 1분만 더 줄게. 빨리 네 번째 거 풉니다. 네 번째 거 풀어요. 자, 보자. 봅시다. 얘들아, 공부. 문제도 문제인데, 우리 3월 달에 수능에 잘 봐야 되니까. 공부!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봅시다. 왼쪽. 인간의 본성에 관한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이렇고,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은 이렇대.
강민아, 유물론이 뭐야? 유물론이 뭘까? 자, 유물론 단어 뜻 알아주세요. 유물론은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물리적 실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과는 영혼을 인정하지만 유물론적 인간과는 당연히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인정을 못해. 이 유물론이 뭔지는 상식 얘들아. 유물론 알아주시고. 그러니 당연히 영혼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종교적 인간관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영혼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니 도대체 누가 결정이라는 거를 하냐 이 물음에 봉착을 한 거야.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인데 그렇다면 하고서 뒤에 논제를 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봅시다. 우리가 가정세계라는 수능 지문을 공부했었어. 가정세계에서 지문에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얘들아, 명제의 특징인 배중률이라는 말이 나왔어. 배중률이 뭐냐? 어떤 명제가 P이거나 혹은 무조건 납P라는 거야. P가 있고 이 밖에가 납P죠. 그러면 세상에는 P이거나 납P 이 두 개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있어. 세상은 나이거나 내가 아니거나, 세상은 공기거나 공기가 아니거나, 물이거나 물이 아니거나 다 얘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로 세상이 완성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 배중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중률로 자,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선택에는 선결정되기도 하고 무작위로 일어나기도 하는 두 개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때려주겨도 없다. 얘가 P고 얘가 납P야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제해 놓지 않으면 뒤에 논리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얘는 기본. 얘가 반드시 전제. 세상의 선택에는 두 개의 교집합도 없고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선결정되지도 않고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없다. 그 바깥도 없는 거야. 세상의 선택은 두 가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일대를 다 고려해서 첫 번째로 어떤 결정이 이미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선결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도 무작위라고 해도 이미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어. 무작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반자유의지의 논증을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다. 왜 비판하냐? 자, 봅시다. 그러나 이 논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자유의지 논증을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래 선결정이면 자유의지 없지. 받아들였어. 그런데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배중률, 선결정 혹은 나머지는 다 무작위인데 얘는 인정을 해도 얘를 인정을 못하면 전체 다 인정을 못한다는 거야. 얘는 배중률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입증을 못하면 전체 다 폐기된다. 자, 그러면 왜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을 얘기한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다. 두 가지 조건이 뭐야? 첫째, 내가 주체여야 돼. 두 번째, 내가 그 사건이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이 두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뭐가 있다고 얘기한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선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이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지만 두 번째 무작위로 두 번째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무작위로 일어났지만 주체가 누구야? 주체는
마찬가지로 나. 그리고 선결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어나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은 뭐랑 부딪혀? 반자유의지 논증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 대체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입증하지 못하니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뭐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5번. 야, 아무리 포기해도 1번에 5번은 맞춰야지. 두 가지 다 고려했잖아 우리. 그치? 나머지는 다 맞아요. 5번이 제일 쉬운데 어디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헤매. 신경 쓸 필요 없고. 2번은요. 내가 건너뛴 얘기인데 건너뛸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얘 구조랑 전혀 상관없죠. 지금 A랑 B. 자유의지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유의지 A는요. 만족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 그치?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만족만 하면 무조건 A가 있는 거야. B는요. A는 만족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되고 B는 두 가지 조건,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원에서 하면 A가 있어야만 되죠. 원에서 했으면 만족해야지. 원에서 했으면 B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결정되어 있다면 B는 반드시 없을 거고 A는 만족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결정되어 있다면 B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조건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결정되어 있다면 때려 죽여도 B를 만족할 수가 없죠. B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 그러면 5번은 원에서 하고 선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에서 했기 때문에 A는 있고 B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케이? 바꿔서 읽고 3번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3번 봐봐. 니은의 이유가 딴 거보다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니은의 이유를 봐야 되는데 니은의 이유 보라 그러면 내가 항상 앞에 문장 보라 그러지. 그런데 앞에 문장만 보면 안 되고요. 앞에 문장이 포함하는 의미, 이 문단을 전체를 봐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니은의 이유는 요 문단을 요약해 놓은 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답이 되는 거죠. 3번에 별표 많이 해놓으시고 정말 저 문단이 5번의 얘기인가? 여러 번 보시고 보세요. 자, 4번. 얘들아, 4번에 보기를 본문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다른 신경사건이 매번 발생한다. 그러면 H의 가설은 선결정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H의 가설을 이제 다 뭘로 바꿔 읽어? 다 선결정 과정을 하고 바꿔 읽는 거야. 그럼 봐봐.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4번에서 고민했던 친구들 이거 보세요. 선결정 과정이 입증된다면 선결정 과정을 거부해야 된다. 딸기를 좋아하니 딸기를 거부해야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선결정 과정이 입증된다면 무작위 과정은 참이야. 뭔 소리야? 그치? 선결정 과정이 입증됐는데 왜 무작위 과정이 참입니까?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죠? 고순이죠? 4번 선결정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5번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1번부터 3번까지 때려주게도 안 골라. 그치? 5번은? 5번 얘가 쓰면 5번 고르기도 힘들겠다. 자연스럽게 4번 고를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잘하셨고 이게 끝이네. 잘했고요. 지금 숙제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숙제를 미리 내시고 여기까지. 네. 뒤에서부터 거둘게요. 왠지 이따 2시에 시험 볼 거야. 그럼 이따 주고. 어저께 답안지 안 받아봤더라. 채용이 안 나왔고, 수지 안 나왔고, 예진이 안 나왔고. 그치? 그리고, 숙제부터 걷고 얘기할까? 뒤에서부터 줍니다. 왜 한 번이니까? 아예 안 가져갔어? 안 받았다고 그러면? 받아야 된다. 파란색? 이름 다 쓰세요. 야, 니네 소설 다 읽었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저 저번에 주고 갔다. 나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야, 니네 소설 다 읽었어? 소설 읽었어요. 오늘 두 문제 맞히죠? 연락은. 숙제 없어? 연우야? 너 블랙홀이네, 블랙홀. 우리 연우한테는 책이 들어가면 한 번 다시 나머지를 안 내? 이거 왜 하나일까요? 네? 못 받았다고요? 야, 책을 왜 못 받아? 안 챙겨가? 이름 다 썼지? 초림처럼 이름 안 쓰지 말고 니네 모의고사 볼 때도 이름 좀 제발 써. 오늘 2시에 모의고사 보는 사람 손 들어. 다음 주는 평일에 없고 언제 있다? 평일에 목요일은 아니고 목요일날 개학이니까 화요일 8시 40분이다. 화요일 8시 40분. 오케이? 화요일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지금 화요일날 8시 40분에 보는 게 이번 주말에 보는 5회차고 6회차는 일요일날 두 타임 있어. 아침 8시 40분 그리고 2시. 그러니까 너네는 아침에 시험 보고 나서 수업 바로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고 수업을 들으면 대가리 들고 오겠다. 일요일 2시도 있대. 수업 끝나고 2시. 일요일 2시간. 모레를 뭐냐? 바랬냐? 왜? 좀 찍어서 내야겠다. 수학을 했어? 이거 생일 몇 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저기 반대하라. 학교 오긴 했지. 이제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할 말이 없어. 모르겠어. 오,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렇게 찾아봤는데 옥수수 다시 보고 왔어. 댓글에.
시골만 나올까? 사람 뒤에 사람 다 있는데? 전화하지 마. 진짜 없어. 아직도 엄마는 못 보내 이거. 꿀잼 죽었어. 축하한다. 가위가. 아씨. 어쩌지? 갈까? 아씨 갈까? 원래 그랬다. 내 손가락이 진짜 너무 뜨거. 뒷줄이 아니야. 발쪽. 아씨. 가야 돼, 내가 이거. 마지막이다. 계약하지. 야, 너 계약해. 엄청 왜 이렇게 좋겠어? 오늘 바쁜가 보지? 그런가? 그럴까? 근데 그거 2시 빼고 좋자. 혹시 사람들 일찍 안 가나? 가야 하나? 아 진짜 어떡하지? 다시 마음을 빼주네. 뭐야? 나 약간 너무 궁금해. 아 그니까 우리 그거 진짜 심하게 내가 처음부터 좋아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한번 봐야 돼. 나랑 가고 싶어. 우리가 몇백 원다 쌤을 한다고 제일 재미있게 말라고. 아니 근데 그거 선생님한테 뭐야 잘 만들었어 만화실. 아 그런데 너무 좋아했어. 아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추천했어. 이거 넷플릭스 보고 너무 좋은 한국어 잘 만들어. 요즘은 잘안 보는데 나. 근데 요즘 안 나와. 진짜 이런 뭔 내용인데? 내가 그려본 거. 뭐야? 근데 진짜 대사가 정말 좋은 아빠도 왜 이래? 그때쯤이야? 왜 이러는 거야? 재밌어요? 너무 그거 닮아서 오늘 쓰신 거 있는데 아 이거만 시간에 바꿔 먹어야지. 아니 애니까 작가님이 알려주셨다니까. 진짜 무슨 왜 이래? 재밌는 거 없으면 좋겠어. 네가 작가만 된다면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래? 나 분명 그러지 생각을 해본다고. 나도 생각해. 아니 네가 봐주면 내가 생각을 해보면.